지금 국회에서는 방첩사 수사단장이에요. 지시받았던 정치인 체포 명단 14명에 대한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사단장은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이 14명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고요. 안규백 의원실이 그 14명이 누군지 제보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규백 의원실이 받았다는 제보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최우선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최우선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체포 대상은 조국 혁신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혜주, 이하경 의원이고요. 양경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어준 씨, 김민석 최고위원, 김명수,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웅 씨 이렇게 총 14명 체포 명단이라고 안규백 의원실이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은 체포 명단이 14명이라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앞서서 조지호 경찰청장도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술했었죠. 들어보시죠. 당시에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이렇게 요청을 했죠. 주요 인사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경찰청장 대표는요. 그게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한 명 추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설준원 변호사님.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물론 체포는 아니었어요. 위치 추적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함께 권순일 대법관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지금 안규백 의원실에서 받았다는 14명 중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없어요. 네. 그렇다는 점을 제가 팩트 체크해드리면서 어쨌든 14명 명단 최우선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14명 체포하라고 지시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기준은. 하나의 그룹은 정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정치권, 특히나 그 야당 쪽에 있는 정치인들, 특히나 제압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당 대표이지만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부정선거를 의심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실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특전사령관의 어떠한 진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러한 체포 명단이 체포 명단이 특정이 된 것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비상계엄이 되기 전인지 아니면 그 후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그냥 구두 전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명단을 작성을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의회에서 지금 계속 단편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진술 등이 전부 다 뭐 그대로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다시 진술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저는 뭐 충분히 이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다. 아니면 이러한 진술 등이 저는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특정 명단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했으며 도대체 체포 지시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러한 부분 등이 수사가 되어서 아마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전사령관이 작심 폭로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처음에만 해도 난 처음엔 몰랐다. TV 보고 알았다. 이런 취지였고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라는 정도로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상황이 좀 급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속보는요. 특전사령관이 건물을 확보하라고 지시받은 장소가 어디입니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답니다. 국회, 선관위 3곳, 그리고 민주당사, 그리고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을 비롯한 6개 장소를 특전사령관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국회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급자죠. 707 특임단장은 특전사령관에게 무리수를 두지 마라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 대변인 어떻게 들으십니까? 정치적인 자살 행위, 자폭 행위 이렇게 평가받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수록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속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증언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이것이 무모하고 무리한 모의 단계에서부터 그랬던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은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은 보장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체포하고 구금할 수가 없게까지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하고 구금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모의는 저것이 100% 사실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처음부터 무시해가면서 정치인들 체포하라,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거든요. 저것은 성공할 수도 없었지만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국민들에게 하야 또는 탄핵 이런 것들 중에서 저희는 자진 하야가 조기 하야가 더 타당하다라는 이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여전히 이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대통령은 원래 그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은 소출을 받을 수 기소가 되지 않게 돼 있지만 이 경우는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수사를 받고 있고 이미 입건됐고 구속될 가능성까지도 벌써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을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와 관계없이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고 징벌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혼란과 충돌을 피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퇴진한다는 가능성을 아예 확고하게 더 높일 수 있는 자진하야, 조기하야 이것은 여전히 저희는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이 증언을 계기로 해서 저희 당 내부에서의 분위기나 기류도 달라질 텐데 네. 속히 조속히 결론 내리고 국민들께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